제주 장기 실종자인 37살 장미란 씨. 이 사건의 초기 대응을 담당한 경찰관이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남성 실종자는 끝내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 애타는 유가족의 목소리 먼저 확인하시죠. 며칠 만에 실종신고를 했어요. 했는데 그 경찰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전화 왔다고. 그러니까 가족은 아무도 안심이 되잖아요. 우리 아주버님이 그때만 경찰관이 거짓말을 안 했으면은 지금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독한 마음 먹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근데 경찰관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보호자들한테 거짓말을 놓고 이제 살릴 수도 있었는데 경찰관이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경찰을 믿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아주버님은 죽어버린 거예요. 경찰관은 우리가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데가 경찰이구나. 네, 아니잖아요. 믿을 이만큼의 것도 없어. 사람이 백골이 될 때까지. 어떻게 사람이 백골이 될 때까지 찾지를 못한 거냐. 그리고 허위로 수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분명히 무사했다고 했습니다. 7월 2일에 제주에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이 담당 경찰이 순경 바로 위에 직급입니다. 60대 남성과 연락이 됐다. 가족한테. 근데 이 아버지라는 분이 가족한테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켰고 실종을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장미란 씨 사건이 터진 이후에 가족이 재차 신고를 했고 금세 이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 송영훈 전 대표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이고 경찰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저렇게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이 가족에게 거짓 답변을 해가면서까지 사건을 묻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도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 재산이 걸린 문제 혹은 뭐 성폭력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사건을 암장하고 은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건이 암장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때 과거에는 검찰의 보안수사가 그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안수사권마저 민주당 정치인들이 한 마음으로 다 폐기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10월 2일부터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때 그 사각지대는 누가 메웁니까? 그걸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민주당은 그 보안수사권 폐지 통과시켜놓고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까? 범죄자에게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아닙니까? 저렇게 사건 묻어버리려는 경찰에게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전면 원상복구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네. 지금 제주에서만 실종 사건을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실종 사고가 2,900건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뭐 해결된 것도 있고 미제 사건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실종 신고가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종결 처리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시신이 발견되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경찰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이제 신뢰할 수 없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가족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의문이 있는 거는요. 저런 식으로 왜 거짓말했는지 이건 분명히 밝혀야 되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 음모론까지 있어요. 혹시 돌아가신 거에 저 경찰의 책임이 직간접적으로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서 저랬다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저 언젠가 드러날 거짓말 아닙니까? 연락이 됐는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연락이 안 되면 가족들이 참고 기다리겠습니까? 당연히 언젠가는 또 문제제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초기에 아주 골든타임 때 저런 말을 한다는 거는 안 밝혀지기를 원하고 뭔가 골든타임이 지나가게 하는 시간 끌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시스템적으로 경찰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경찰의 그 실무자가 내가 연락이 됐다 해서 그냥 실종을 해제시켜버리면 그냥 경찰에서 사건이 끝나냐 이거예요. 그러게요. 이걸 검토하는 시스템이 없냐 이겁니다. 그냥 실무에 있는 경찰관이 저렇게 처리해버리면 다 끝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관심 있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어느 조직이든 이상한 사람은 있고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걸 이중삼중으로 잘못된 결과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손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보안수사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경찰이 다 잘하겠지만 그래도 경찰 중에서는 문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때 예.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문제 제기하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걸 검찰개혁이라는 대의 명분 아래에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린 건 많이 참 진리인 것처럼 얘기한 것이 참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 계속해서 제가 비판을 해오던 것이고 뭐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인데도 계속 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경찰의 시스템을 이제 와서 이제 고친다는 거거든요. 이 한 사람이 실종해제 못하도록 예. 한다는 것. 뭐 이제 와서 하면 뭐 합니까? 이거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사람이 장미란 씨 사건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A 경장이죠. 우리로 따지면 공무원이면 한 9급 상당 되겠죠. 순경 바로 위에 직급입니다. 자, 저 사람 오늘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오늘 앞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체 종결 처리 왜 하신 겁니까? 장미란 씨랑 아는 사이입니까? 왜 연락을 안 했는데 했다고 하셨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레파토리가 너무 똑같아요, 성룡훈 대변인. 그러니까 무사합니다. 안심시키고 그리고 끝. 이거를 정말 그 많은 미제 사건 중에 진짜 이게 소수의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밖에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앞서 저희가 잠깐 보았던 그 60대 남성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장미란 씨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는 언론에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맞아요. 가족들도 그렇게 된 줄 몰랐겠죠. 그러면은 과연 두 건만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저는 제주도 내에서 실종 사건이 접수되었다가 가족과 연락이 되었다고 해서 종결이 되었으나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사건들 당장 경찰이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지금 혹시 저와 유사한 일이 없는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실종 신고를 이제 와서 한 사람이 실종 사건 해제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의 생명이 걸린 경우에도 저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재산은, 소액 사기는, 절도는 혹은 성폭력은 그 밖에 다른 각종 복잡한 경제 사건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답은 이겁니다. 경찰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고 해이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관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안 되고 사건을 종결시킬 권한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전권 송치나 보안수사권 부활 같은 것을 통해서 반드시 올바르게 바로잡아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이 사건을 처음으로 알리게 되었던 사건이었죠. 장미란 씨 남자친구, 처음에 신고했던 사람입니다. 장미란 씨 남자친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전화했더니 실종팀이라고 하면서 미란이랑 연락이 됐다. 근데 자기 잘 있고 남자친구한테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통화가 됐다. 연락이 됐으니 종결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통화됐고 잘 있는 줄 알았죠, 저는. 기사 보고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인지하게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울면서 그냥 너무 화가 나고 손발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그 거짓말만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경찰한테는 지금 제일 원망스럽죠. 여러 사건이 최근에 있었어요. 지금 경찰에 대한 권한이 엄청나게 지금 확대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뭐 아들의 그 휴대전화 안에 있는 불법 촬영물들을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부숴버리질 않나. 장윤기 사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그 아들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또 은폐하질 않나. 너무나 많은 지금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를 해놓았는데 민주당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보안수사권과 이 사건이 정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 사건이 보안수사권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경찰의 암장 사건으로 비화된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동안 보안수사권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일부 예외적인 사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을 저 역시 강조해 왔던 입장인데 구분할 건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믿을 건 경찰이 스스로 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측면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놓은 내용 중에도 좀 전에 성용훈 전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뭐 이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수청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법안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뭔가 불편하고 기존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시스템을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예. 우려점들을 충분하게 보완하자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보안 수사권을 완전하게 폐지했다라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는 것조차도 저는 좀 위험성이 있다. 그런 측면은 저희 민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10월 2일 법이 완전한 시행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또 내용들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국민들께서 조금 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주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한 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한 명은 아직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장미란 씨 부디 꼭 살아 계셔서 가족의 품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했는지, 왜 적극적으로 수색을 이루지 않는지 철저히 밝혀 주십시오. 잘못된 대응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반드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정말 살아있습니다. 경찰관이 지금 구속된 경찰관이 의미적으로 가족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렇게 문구를 적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칸에다가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찾지 말아라. 누군가 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정보보호 통신망 위법으로 신고할 거다. 그런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신고가 됐으면 저희 아버지가 지금 정황상은 돌아가셨을 텐데 지금 52일이 지난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 됐었겠죠. 지금은 저는 가지 못했지만 가서 확인을 할 거지만 현재 아버지 얼굴이 보존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백골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경찰이 경찰 잡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너무 이번 사태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어요. 딱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서류 발견하신 게 아직 저는 못 봐서 네 몰라요. 발견했다는 날이 언제인가요? 일단은 그거는 저가 보고 다시 그때 만나시면 그때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그때. 장미란 씨가 실종신고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한번 예, 어떤 그분이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저희는 아예 아버지를 못 찾을 뻔한 사건이 될 뻔했어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찾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이게 실종 신고가 잘 되고 원만하게 됐다면 지금 상황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신고하시고 경찰 쪽에서는 뭐라고 알아뒀어요? 저희가 총 4차례 신고를 했어요. 뭐 뉴스에는 딱 2차례 나왔는데 저희는 7월 2일 날 신고를 하고 그리고 7월 27일 날쯤에 월요일쯤에 한 번을 하고 8월 중순쯤에 한 번을 하고 마지막으로 8월 21일 날 마지막으로 하고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러면 첫 신고했을 때 이제 수사가 종결이 됐잖아요. 네. 몇 시간 만에. 네. 그때 뭐 받으신 연락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때 저희가 받지 않고 어머니가 받았고요. 어머니는 아까처럼 말했지만 뭐 본인을 찾지 마라. 내 연락처를 다른 공유를 하면 정보통신망 위반으로 신고를 할 거다.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어머니는 그렇게 들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딱 거기까지 나왔어요. 혹시 아까 면담은 어떤 분과? 사장님을
부장으로부터 혹시 사과도 받으셨나요? 네, 네. 일단 뭐 사과를 받긴 받았지만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건의 경과를 보고 어떻게 저도 대처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알게 되신 게 어쨌든 경찰 측에서 담당 경찰 네. 동일함님을 알려준 거잖아요. 이때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지 한번. 아니, 그때도 저희 어머니가 만나서 정확하게 제가 워딩을 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저희는 일단 아버지를 찾았다는 걸 일단 현재로서 만족하고 있어요. 또 그 이유는 또 추후에 또 해야